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논란을 불러왔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국회 입법 예고기간이 9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 법안 상정이 가능해졌는데요. 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별, 장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이 법의 입법 예고기간이 9일 종료돼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따른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성애와 이단 합법화 등 논란이 되는 사항 때문에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 비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치러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 시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교회와 목사에게 양벌이 내려지고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리를 전할 수 없고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또 종교나 사상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 전도나 종교 교육에 대해서도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수 기독교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3개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나라를 무너뜨리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한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섬뜩한 독소 조항을 알면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 못하는 벙어리 국민 만들려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성시화운동, 의회 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등 4단체도 지난달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운동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종교편향 기독 대책위원회 역시 종교 문제에선 반사회적, 반인류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달린 9만여 건의 댓글 중 반대 의견이 90%가 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10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72가지 항목의 개선을 요구한 이후 김재현, 김한길, 최원식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오늘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안은 국회 조사관에 의해 타당성, 필요성,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법안 가부가 결정되고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회 주체들과의 합의와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만들어진 법안이 자칫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수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계와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종교적 차별금지 조항이 종교 간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고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도리어 불필요한 종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또 성정체성 차별금지 역시 보편적인 문화와 윤리에 반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법률로 정하기보다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회는 차별금지 법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 고려해 인권 신장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건강한 가치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당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한반도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연대가 첫 총회를 열고 한반도 탈핵을 위한 연대와 실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 정부는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며 핵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각에서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문제는 이것이 한반도를 더 큰 핵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또 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대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가진 첫 총회에서 공동대표 안재용 목사는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회와 교인들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대표 손봉호 교수도 탈핵에 대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이런 것에 모범을 보여야 설득력이 있지. 우리는 에너지 그대로 펑펑 쓰고 검소하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보고 이 핵발전소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지 않겠나. 이 탈핵 이쪽만큼은 조금 더 책임 있게 시간도 내고 또 돈도 모으고 또 번듯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또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한편 탈핵 그리스도인 연대는 새롭게 정관을 만들고 탈핵 운동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교회위원회와 국제연대위원회, 교육조직위원회 등이 꾸려져 구체적 사업이 올 한 해 계속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WCC 부산 총회를 기회로 삼아 세계교회와 탈핵 운동을 위한 국제연대를 이끌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WCC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탈핵 마당을 WCC 총회 현장에서 열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단 총회가 핵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영구 발표할 수 있도록 청원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며 한국교회 탈핵 공동행동의 날 추진, 평화교육 교제개발, 국제포럼 등도 성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WCC 총회와 연동한 행사, 포럼이 가능하면 포럼, 혹은 부스가 설치되어서 전시가 가능하면 전시, 그리고 탈핵 원자력 발전소 현장을 기행할 수 있으면 기행하는. 한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2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핵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는 신앙선언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그 여파로 한반도 핵 위험이 더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핵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양립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과 생태적 회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는 도박사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사행산업을 통합 감독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박규제 네트워크는 정부와 지자체가 조세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용자 전용 전자카드 도입과 사행사업 영향평가제 시행 등을 도입해 국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행산업 인허가 사전 동의제 도입,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사행산업 관련 기금 통합관리, 불법 도박 근절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2012년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 CPGI 기준으로 7.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영국의 2.5%, 호주 2.4%, 프랑스 1.3% 등 선진국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예루살렘과 역대 WCC 총회 개최지를 방문하는 빛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빛의 순례는 향후 6개월간 전체 6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WCC 부산총회 개최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부산총회와 한국문화를 세계교회에 알리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 차례 빛의 순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순례 방문지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한국준비위 김사만 대표대 회장 등 상임위원을 비롯해 주요 교단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10일부터 에큐메니컬 예배와 학술 세미나, 한인 디아스포라 대회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1차와 4차 총회가 열렸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웨덴 웁살라를 방문하게 되며 5월에는 2차 총회 미국 에반스톤, 6차 총회 캐나다 밴쿠버, 9차 총회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로를 방문합니다. 7월에는 3차 총회 인도 뉴델리, 8월은 7차 총회 호주 캔버라, 9월은 5차 총회 케냐 나이로비와 8차 총회 짐바브웨 하라레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팔레스타인 평화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대안 성지 순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를 위한 심포지엄과 협동조합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평화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회원단체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첫 평화 순례를 다녀오기로 확정했습니다. 순례 기간에는 팔레스타인 에큐메니컬 기독교단체와 외국인 평화운동 기독교단체, 이슬람 평화운동 단체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보다 앞선 다음 달 6일에는 심포지엄 커맨시를 개최하고 대한 성지 순례의 필요성과 신학적 검토,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지속적인 평화 순례와 현지 네트워크 협력 기구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도 제안됐습니다. 한편 네트워크는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모금을 전개해 왔으며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가자지구 YMCA를 통해 팔레스타인 구호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크리스천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지난 3일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법원은 이슬람법에 의해 사형이 선고됐던 크리스천 유니스 메스에 대한 기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감옥에 갇힌 지 7년 만입니다. 메 씨는 지난 2007년 이슬람 지도자의 이슬람 예배 진행에 항의하다 폭행을 당하고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를 향한 폭력이 늘어나 상당수가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아직 종교 핍박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크리스천 42명이 남아있다며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이 신성모독으로 박해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문합 농성장 철거에 항의하다 연행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호 지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4대 총무를 역임한 에밀리오 카스트로 박사가 향년 86세를 일기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별세했습니다. 카스트로 박사는 WCC 최초의 공식 선교 문서인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컬적 확언을 집필하는 등 선교운동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스코가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 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말까지 지역 YWCA와 협력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 순회 콘서트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윤실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가 다음 달 9일 목회자와 교회정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장신대 임성빈 교수가 한국교회 위기와 교단 정치를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교회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교회법과 사회법의 관계 등을 논의합니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는데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남고 북저형의 기압배치를 보이면서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대구 2도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0.5에서 2m, 동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회복되면서 봄나들이에 좋은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